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어린 시절 추억, 고향에 대한 기억이기에 더 소중한 새입니다. 지지배배 강남 갔던 제비. 그 제비가 우리 곁을 다시 찾았는데요. 3,000km 위험한 비행과 생존 그리고 귀환. 그 기적과 같은 현실이 지금 펼쳐집니다. 새들의 천국 우포늪.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이곳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새들의 이동과 번식, 생존을 둘러싼 무언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이곳을 찾는 손님이 있습니다. 우포 늪 자체에서 늪지에서 제비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큰 늪이 제비들이 이제 우리가 강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 필리핀 이런 데서 날아오거든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밀양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는 날이 더 바쁜 선생님이 있습니다. 8년째 제비와 연애 중인 김철록 선생님. 귀한 손님 제비를 꼼꼼히 관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좋다고 하는데요. 쉼 없이 제비를 조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제비가 3월 말에 와서 지금 한참 둥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알을 낳고 번식하는 중이라서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쉬는 날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비 가족에게도 5월은 가장 바쁜 달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비에 대해서 좀 세세한 면까지 잘 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뭐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하면은 제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비와 친해지고 제비를 공부하기 위해 향한 오늘 목적지는 좀 특별합니다. 밀양 삼랑진에 위치한 시장입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제비. 이곳에 오면 마음껏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선 사람과 제비가 어떻게 공존하며 지내는지 제비가 남긴 흔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미가 포란 중이거든요. 며칠 전에 봤을 때 알이 5개가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제비를 배려하는 마음에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도심에서 한 개도 찾기 힘든 제비둥지가 시장 내에서만 60여 개. 여기저기서 들리는 정겨운 제잘거림과 배설물 흔적이 시장 상인들의 인심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시장 천정에 보면은 제비 배설물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 시장 상인들이 제비랑 공존하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진 게 저렇게 쌓여 있는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제비가 와서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비는 귀소성이 강한 새입니다. 작년에 이곳을 왔던 새, 올해도 이곳을 찾았을까요? 제비의 귀소성. 선생님은 지난해에 만난 제비를 다시 만나기 위해 시장 곳곳을 둘러봅니다. 자연스러운 발걸음. 상인과 함께 제비둥지를 확인하는 정겨운 모습. 우리는 여기서 사람과 자연은 함께 할 때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느낍니다. 알 났습니다. 났네. 제비와 선생님 그리고 주인 아저씨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어둠 속에서 진행된 제비 복원 프로젝트. 제비의 발목에 살며시 가락지를 채웁니다. 제비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사람처럼 28811 주민번호를 부여한 건데요. 올해 다시 왔을까요? 늦게 못 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확인은 못 하겠는데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저하고 둘이 봤는데 딱 한번 확인하는데 달라pis어요. 저기서. 그래 다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 여기 앉아도 자주 앉는데 잘 안 보여 다리가. 지난해 가락지를 단 제비는 25마리. 10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 28805번, 28806번 제비둥지로 향합니다. 알을 낳고 분주한 제비 부부. 가락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지금 둥지 속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암컷이고 이쪽에 앉아 있는 게 수컷이거든요. 포란 과정에서 주로 포란을 하는 것은 암컷이고 수컷은 주변에 저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제비 부부가 반갑습니다. 감추고 있던 가락지를 살며시 보여준 건데요. 3,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중국 양쯔강 남쪽 동남아시아에서 힘겨운 사투 끝에 돌아온 겁니다. 작년 8월에 이제 보통 어른들이 그 집에서 번식해서 떠난 제비가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돌아오는지 궁금해서 가락지를 달았었거든요. 삼당진 지역에서 작년에 25마리의 제비에게 가락지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온 거죠, 정말. 그것도 한 쌍이, 그러니까 암컷하고 수컷 둘 다 가락지를 달았었는데 그 둘이 같이 돌아왔어요. 제비 몸무게는 18g, 가락지 무게는 제비 무게의 3% 미만인 0.1g. 자연의 신비, 작은 몸짓의 위대함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제비의 귀소성을 입증했는데요. 가락지를 단 나머지 제비에 대한 기대도 걸어봐야겠죠. 연구 결과로는 이제 가락지 연구를 통해서 그 다른 새들보다는 이제 기소성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끼보다는 어미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새끼는 이제 어미가 가니까 새끼는 그 둥지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인근의 마을이나 조금 떨어진 곳에 일단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비 부부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옛 집터는 망가진 상태, 둥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맨 처음에 제가 이 둥지에 왔을 때 작년 둥지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서 찾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오니까 둥지가 새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작년에 떠났던 그 제비들이 돌아와 있었어요. 하루에 150번, 흙을 물고 1,200여 번을 왕복해 8일 만에 완성한 둥지. 제비의 강인함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제비 이동 거리가 3,000km가 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먼 곳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작년에 번식한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이제 뭐 비슷한 지역까지 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그 자기가 작년에 번식했던 그 지역의 그 집 그리고 그 둥지로 돌아온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상하지는 못했죠. 오면은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했기에 제비 부부의 기적과 같은 귀환이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제비 부부는 5개의 알을 낳고 또 한 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이동 과정에서 뭐 천적이나 아니면은 뭐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심 좋은 곳, 소통이 잘 되는 곳,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기에 다시 돌아온 제비 부부. 이들의 위대한 비행을 기억하며 기적과 같은 귀환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